조현삼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명적인 공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혁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예상 못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무서울 정도죠. 공천 초기에는 음해 공격이 막 판을 치니까 진짜 공천을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의구심을 좀 가졌다가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보니까 진짜 개혁 공천했네 그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제 우리 기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표가 어제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라는 게 혁명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상 못한 결과들이 나와서요. 무서울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 부원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정치학자들의 이야기가 정당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원 내부에서 당원이 투표하냐 아니냐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라 정당 간 경쟁,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정당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어떤 통일된 의견인데요.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DJ.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대통령 이전에 총재라고 당시엔 표현했었는데요. 2000년과 2004년에 특히 2000년이죠. 당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젊은 피 수혈이라는 거였어요. 젊은 피 수혈. 당시에 이제 86세대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네.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당시에 당원 투표로 공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지금 용어로 치면 전략공천 비슷한 걸 했는데 전략공천을 했지만 국민들이 크게 박수를 쳤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민주화운동의 어떤 그 공적을 인정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정당에서 예컨대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 시절에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에 영합을 했었는데 선거가 연전연패를 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중도 보수 스탠스를 취했는데 무조건 당원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걸 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중에 잠깐 아까 최 평론가님이 이 포인트를 그냥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짚기 전에 민주당의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방탄 단식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지금 조사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정정당당히 살아왔고 가결이 나온 상황은 저는 결정적으로 당대표 사퇴를 요구를 해왔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획 투표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 어제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지역은 다름 아닌 서울 중성동을 경선이 있었거든요. 정호준 전 의원하고 이제 경선에 붙여졌는데 박성준 의원이 이겼습니다. 이 정호준 전 의원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대철 고문의 아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게 경선에 붙여졌는데 박성준 의원이 이겼다. 이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 스텝 더 들어갈게요. 보시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가 지금 9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 당직자들 뭐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의원이 당직이 뭡니까? 수석 부총장일 겁니다. 뭐 그 당직이 있고 박성준 의원은 대변인이고 이런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 14명이고 그러면 최고위 9명 플러스 당직자 14명 하면은 23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민주당 지도부 23명이 전원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뭐 이런 겁니다. 23명 가운데는 뭐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 경선에서 이긴 사람도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23명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전원 100%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김현주 대변인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야말로 공천 혁명이 맞네요. 아이고야. 100%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아니 결과가
박성중 대변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3명 중에 22명이 결정되었다 해서 90%를 상회하는 이런 그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침내 박성준 대변인까지 이 합세를 하면서 100%에 이르렀다. 100%.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있어서 100% 만장일치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뭐 전체주의와 다름이 없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위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와서 다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사당화, 이것을 기본에 깐 그런 공천 시스템이 아니었나. 민주당 지도부 그래서 23명이 한 명도 낙오하지 않은 채 저는 이제 본선행을 결정 지은 것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민주당은 뭐 시스템 공천, 혁신 공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강조하는 지도부가 전원 살아난 것은 조금 이상해요. 아이러니합니다. 야권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부원장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지도부가 전부 살아난 게 전체주의라면 국민의힘도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 날아간 분이 누군가 공금 생각을 하면 아마 잘 연상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지도부가 살아남는 건 좀 일반적인 거거든요. 오히려 지도부가 날아가는 게 지도부도 날아가네? 라는 게 좀 약간 예외적으로 봐야 되지. 그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국민의힘도 전체주의 정당이라는 걸 인정하고 민주당을 이야기하지 맞는 거고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점과 논란이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고 예. 그러나 그런 어떤 이렇게 사사건건 모든 거를 가지고 약간 전체주의에 덫을 씌우거나 독재에 덫을 씌우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명백하게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 전원은 이제 본선행을 결정지었습니다. 뭐 이제 본선에서도 끝까지 살아 돌아오게 될지 뭐 그것은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선거는 28일 남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 선대위가 떴습니다.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3톱 체제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위원장이 어제 이해찬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하더군요. 이해찬 고문은요 선거에 뭐 귀신이에요. 귀신 기가 막힙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 이해찬 위원장은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점수를 매기자면 30점 정도 받을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님은 수도권 선거의 다 귀신이시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진면목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성적표를 보면은 30점대밖에 못 맞았습니다. 40점 이하로 맞으면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승급이 안 됩니다. 그 보충 수업을 하든가 과외 공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거 경험으로 보면은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그 선대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위원장은 이해찬 위원장을 향해서 수도권 선거의 귀신입니다. 아주 뭐 전략에 능합니다. 이제 극찬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선대위는 3톱,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어떻다? 1톱. 한동훈이 이끈다. 뭐 이제 이런 선대위 구조가 짜여졌습니다.